구독! 복서친 여러분, 보카! 복지살롱의 살롱주인 고요입니다. 쟈니에요. 왜 이렇게 쿨해지셨어요? 펜트하우스 마지막 회가 저를 쿨하게 만드네요. 1년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시즌3 마지막 회 14회를 끝으로 해서 종영을 했습니다. 네, 대단원에 막이 내렸다. 아, 네. 다쳤죠? 오늘 엔딩 굉장히 사람들 마음속에서 되게 충격적이다. 요렇게 올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보고 나니까 어떤 유명한 한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뭘까요?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알고 있나? 심장에 총을 맞았을 때? 불치병에 걸렸을 때? 맹독스프를 먹었을 때? 아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다. 오늘 펜트하우스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을 이런 충격적인 엔딩을 선사한 거 아닌가. 마지막 장면을 보고 나서 모두가 멘붕에 빠졌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죠. 펜트하우스에서 장르가 변했다. 아니, 이게 영혼의 결혼식인가? 영혼의 만남인가? 이거 호텔 델룬 아니야? 삼도천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아이유가 나와야 된다. 이거는 아이유가 나와서 이거 맞이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의 장면은 굉장히 기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오윤희가 개인적으로 환영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터널 끝에서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원래라면은 저기 뭐 벼랑 끝에서라든지 아니면은 로나가 노래 부르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한 번쯤은 나올만 했거든요. 나올만 했는데 하지만 노래 부르는 장면에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큰 충격을 줬어요. 오윤희가 환영일 줄 알았는데 로건과 심수련이 환영이었어요. 야, 이거는 생각도 못한 거였네. 아,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다시 역주행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거죠? 멀티버스인가? 저는 순간 흠칫한 게 이거 어느 순간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꿈이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 예전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찍었던 영화 중에서 넥스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거기 보면은 니콜라스 케이지가 1분 뒤에 미래를 볼 수 있어. 근데 어떤 여자 만나면은 하루 이틀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핵폭발 빵 터졌어요. 갑자기 눈을 딱 뜹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러면서 처음 그 여자를 만났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가시죠 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가 미래를 내다봤으니 이제부터 내가 처리하겠다, 미래를 바꾸겠다. 그런 식으로 끝나가지고 뭐야 이거? 라고 했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처럼 현재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이제부터 시작하지 라고 하면서 미래를 봤다든지 아니면은 이거 꿈이었어요 하는 파리의 연인의 그 마지막 회라든지 이런 이상한 엔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기괴한 엔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괴하네요. 진짜 기괴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놈의 빨간 실은 저는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심지어 마우스에서도 거기 빨간 실 나오고 맞아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게 굳이 필요했나. 왜냐하면은 둘이 인연인 거 누가 몰라. 둘이 찐사랑인 거 누가 모르냐고. 마지막 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드라마 마음을 많이 놓고 봤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정말 진지한 드라마였고 그랬다면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그리고 제일 충격인 건 저는 옛날부터 심수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캐릭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모두한테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굉장히 선해야 되고 착한 사람 신들어 지나칠 정도로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고 근데 하지만 실상은 까보면 그런 인물이 아닌, 사실 주단태도 죽였고 제일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석경이를 퇴학시킬 때 그때 진짜 컨셉에 지배당했다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심수련은. 그러니까 심수련이라는 사람을 처음에 너무 선으로 만들었고 절대선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복수를 하면서 하는 행동들은 전혀 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 작가님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이렇게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면 문제가 뭐냐면 심수련이 진짜 정신병자처럼 보여요. 내 아이들은 어쩔 것이며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들은 엄마가 2번 죽는 슬픔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약혼식 물론 그 주단태를 꼬여내기 위한 가짜 약혼식이었지만 사랑하는 사이라고 인정을 한 그 로건이 혼자 남겨진 로건이는 어떨 것이며, 그리고 하윤철의 이야기를 듣고 천서진을 죽이진 않고 감옥에 보내는 엔딩으로 마무리하려고 자기가 죽은 건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닌가,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도.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님이 만든 심수련의 캐릭터 안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시청자들한테 비춰지기에는 심수련은 좀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애매한 마무리가 돼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깨림칙하게 드는 것들이 마지막 로나의 그 콘서트 같은 데서 나오는 그 파란 장미. 아,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마다 이렇게 장미를 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든지 그리고 뭐 해결되지 않은 떡밥들이 있어요. 정신 이상이 아니었어. 천서진은 멀쩡했단 말이야. 근데 그 천서진이 굳이 거기서 미친 척을 하면서 샹들리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굳이 자신의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하면서까지 그렇게 연기를 했어야 됐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갔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 안 되는 이상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군데군데 구멍이 계속 생겨요. 생기죠. 나혜교 같은 경우도 그냥 얼굴 우연. 그냥 우연.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파란 장미 그 장면도 그렇고, 중간에 석경이가 고깃집 아르바이트 할 때 네. 김범래 배우님이 특별 출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사실 엄유민법이라고 엄기준 배우님이랑 같이 이 그룹 친한 그룹이죠. 친한 그룹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장난스럽게 나온 거거든요, 엄기준 배우님은. 근데 마지막에 또 석경이가 그거 보고 놀라는 장면 이런 걸 넣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또 혼란스럽게, 마치 주단태가 살아 있었던 거 아닐까, 이 사람 살아남은 주단태 아닌가? 라는 혼란을 주도록 만드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장난한 거다 그냥. 굳이 주단태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그 캐릭터로 해서 짜치는 장면을 넣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몇 주 동안 좀 많이 질문 올라온 게 있었어요. 유동필은 어떻게 됐나요? 온주환은 어떻게 됐나요? 진분홍은 어떻게 됐나요? 이런 질문들. 요게 사실 천천히 쭉 보시면은 드라마 안에서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그렇죠. 유동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니랑 마지막 감동씬 보여준 다음에 그쵸.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는데, 네. 경찰서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 추가 씬을 촬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촬영을 안 했는지 모르죠. 안 보여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결말을 얻지 못한 거고, 이제 온주환 배우님이 맡은 백준기 역할 같은 경우도 로건리가 뭐 재활시켜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사라진 거고, 진분홍도 뭐 거의 재활시설에 보내겠다는 식의 이야기였죠. 너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렇죠. 뭐 진분홍 같은 경우는 오늘 마지막 회에 나와가지고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 시즌 3 내내 시작부터 쭉 나왔던 캐릭터들의 마무리를 대사 한 줄 두 줄로 마무리하는 거, 요거는 좀 문제 있지 않았나. 왜냐?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2화나 연장을 한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잔님은 뭐 마지막으로 이 펜트하우스 마무리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냥 아쉽다. 그냥 마지막 마무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최근에 봤던 드라마들이 약간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 마무리들이 많았어요. 많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한참 재밌게 봤던 마우스라든지 마우스. 뭐 여러 드라마들이 있었는데 1년여간을 끌어가는 힘이 있었던 펜트하우스도 결국에 마무리가 좀 안타깝게 끝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즌 1,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텐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즌 3는 과연 그만큼의 텐션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네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올해 봤던 드라마들 중에서 마인 정도만 진짜 마무리까지 잘 끌고 간 드라마지 않나. 마인이 정말 깔끔하게 잘 끝냈죠. 얼마 전까지 그렇게 재밌게 봤던 너나봉도 마무리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렇죠. 마무리가 좀 질질 끄는 느낌. 너나봉 같은 경우도 12화 정도로 약간 단축했으면 좀 더 좋은 게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단축해가지고 그냥 끝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질질 끌어야 되나, 약간 늘어지는 감을 우리가 느껴야 되나라는 것들이 느껴져서 아쉽죠. 심수린 죽은 건 정말 왜 그랬을까? 심수륜이 죽은 것도 그런데 그 로건리를 그렇게 죽었다는 그 모습으로 해가지고 뭔가 반전을 주고 싶고 충격을 주고 싶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과연 그게 충격적이고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큼 그렇게 좋은 엔딩이었나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좋지 않은 엔딩으로는 기억날 것 같아요. 지금 뭐 네이버 댓글창은 난리가 났는데 그거는 우리가 굳이 안 봐도 비디오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몇몇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드라마. 저희 구독자분들도 오늘 시청자분들이 한 700분 들어오셨잖아요. 700분 중에서 한 30% 그러니까 뭐 한 20-30% 정도의 분들은 만족스럽다, 그래도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감동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엔딩은 아니었어도 누군가에게는 만족할 만한 엔딩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김수록 작가님의 드라마는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년 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얼마나 준비를 해서 다음 드라마는 어떻게 끌고 갈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주동민 PD님이 이거를 많이 이끌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연출력이나 뭐 이런 어. 것들로 따지면. 근데 그 PD님이 지금 SBS에서 퇴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리가 되셨는데 네. 조금 다음 작품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그동안 오히려 SBS라는 공중파라는 브레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네. 딱 좋은 수준의 리턴 같은 드라마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리턴도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자극적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자극적이죠. 네. 그때 지금 다시 돌려보시면은 리턴 첫 화에서부터 충격적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리턴 1화가 방영도 못해요. 시작하자마자부터 까이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조기 종영했을 겁니다. 근데 조동민 PD님이 어쨌든 이런 자극적이고 연출력도 좋고 뭐 한데 이거를 가지고 케이블로 만약에 넘어가거나 어디서 찍으실지를 모르겠지만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이 조금 더 과하게 가신다면은 한 번쯤은 논란이 될 것 같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물론 제가 뭐라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뭐 저는 주동민 PD님이 TVN 같은 그 곳에서 또 한 번의 좋은 작가님을 만나가지고 괜찮은 연출로 뭔가 한 번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차라리 TV 떠나서 이 OTT 시장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나. 넷플릭스는 또 괜찮죠. 티빙 뭐 이런 웨이브 요즘 오리지널 많이 만드니까. 근데 웨이브나 티빙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TV 플랫폼이라 가지고 약간의 그 브레이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수업 같은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동민 PD님이나 이런 그 과감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쪽으로 가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TV에서는 진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구설수에 오르실 것 같다. 근데 구설수에 오르기는 한데 이것도 굳이 얘기하자면은 지금 지상파 드라마들은 약간 지금 몰락해 가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랬죠. 한계점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기서 수위를 올릴 수도 없고 애매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인 관념으로 해서 갇혀가지고 얘기를 하자니 이 이야기도 재미가 없고, 근데 그 이야기가 과연 도덕적인 관념 때문에 재미없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매한 그 선을 타고 있는 이상한 브레이크들이 오히려 지상파들은 잡아먹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TVN이 훨씬 더 성장하고 JTBC가 그 뒤를 따라잡고 넷플릭스가 독보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줬다. DP 같은 거 예? 지상파에서 절대 못 나와. 절대 못하죠. OCN에서 나올 법하단 말이야. 넷플릭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OCN 같다는 얘기 참 와닿네요. 어쨌든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네. 이 드라마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아, 네. 마지막에 와가지고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펜트하우스 지금까지 저희 1년여간 굉장히 오랜 시간 달려왔습니다. 펜트하우스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 같이 리뷰 봐주신 분들, 그리고 라이브 들어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재밌게 댓글 남겨주시고 같이 봐주신 분들까지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상 복층 살롱을 키운 거는 뭐 구할이 펜트하우스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는 작품 만들어주신 뭐 SBS 김순옥 작가님, 주동현 PD님 보실진 모르겠지만 이 감사하다. 영상을 그렇죠. 감사하다. 왜냐면 이런 쩌리 유튜버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원동력이 됐으니까. 우리 200다리를 7천까지 올려준 거는 엄청나죠. 어쨌든 굉장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지금까지 재밌게 봤고요. 다음 김순옥 작가님의 작품을 한 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클래스가 뭐 사실 있으니까. 네, 펜트하우스 끝입니다.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